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북한 과학기술의 이모저모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에도 김형수 전 만순강 연구소 연구사와 함께 북한 과학자들의 연구 동기, 환경 이런 일상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저번 시간에는 이 북한 과학기술의 어떤 전체적인 네, 이 모습들을 좀 들여다봤죠. 네, 말하자면 숲을 보았습니다. 북한 과학의 그 목적이 뭐냐, 북한 과학의 특징들 같은 것들 이런 걸 보았는데 사실은 뭐 그러니까 숲도 있겠지만 그 안에는 나무도 있고 잎사귀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은 북한 과학기술을 지금 떠받치고 있는 과학자들의 어떤 삶을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방에서 대학 교수를 하다 보니까 뭐 북에 있을 때 평양의 과학자들은 굉장히 부러웠거든요. 저희보단 엄청 잘 사셨죠. 일단은 오늘 이 주제를 한다고 하니까 음, 참 이제는 꽤 오래된 세월인데요. 음, 그 전에 제가 북한에서 과학 연구를 하던 음. 그 연구소의 그 생활, 그게 예. 지금 막 또 지금 눈앞에 막 보이는 것 같은데요. 예, 주마등처럼. 예, 근데 일단은 북한에서는 뭐 평양이나 지방 연구소 차이도 심하고 음, 또 평양 안에도 음, 어떤 연구소에 따라서도 차이가 심하죠, 사실은. 그렇죠. 네. 음, 그래 거기에 따라서 보통 보게 되면 음, 공급 대상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음, 제가 다니던 연구소는 뭐 북한에서 참 특수한 연구소다 보니까 음, 예, 그리고 또 저희 주변에 있던 다른 친구들이 가 있던 연구소들을 또 보게 되면 비교하게 되면 음, 그 친구들은 참 어렵게 또 연구사업 합니다. 그래. 음, 예, 그리고 지방에 가면 또 저희 아버님도 음, 대학 교수면서도 동시에 음, 또 대학 안에서 또 여러 가지 또 이제 아버지도 이공계 쪽에 음. 목재 가공학 오, 그 분야에 있었으니까 음, 그래 또 지방 가면 또 지방에 또 저희 친구들 대학 졸업하고 음, 지방 연구소 다니는 친구들도 보고 하면 음, 저는 북한에서 그래 이것저것 보게 되면 북한 그 연구사들 그 삶에 대해서 음. 저도 많이 그 직접 체험도 해봤고 예, 좀 그런 기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참 기대됩니다. 이 지방에 있는 촌놈 과학자하고 평양에 그건 있는 아니죠. 예. 만순광연구소 이 예. 각자의 삶이 어떻는지 오늘 좀 진지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북한에서 과학자들의 어떤 삶, 네. 그 삶의 수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겠는데 삶 하면 뭐 당장 시구주겠죠. 그렇죠. 예. 배급을 어떻게 네. 얼마나 탔으며 얼마나 좋은 걸 탔으며 네. 그리고 또 주택은 어떤 거 썼으며 급여는 얼마 됐는지 뭐 그리고 뭐 대우나 네. 뭐 여가나 여행 이런 것들 좀 뭐 그냥 둥그려서 말씀해 주시죠. 그러면 먼저 이 배급 먹고 먹는 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 듣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우선 뭐 평양은 제가 연구소 다니는 그 당시까지만 해도 음, 지방은 배급을 안 준다고 했는데 음. 저희 연구소는 뭐 평양은 다 배급을 줬으니까요. 그 당시에도. 그렇죠. 네. 그래 뭐 얼마 배급 주는 거 하는 거죠? 근데 저희도 뭐 가족 배급은 다 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 저는 또 뭐 대체로 웬만하면 남자들은 뭐 관심을 사실은 안 주지 않습니까? 음, 그리고 배급보다 더 중요한 게 또 이제 먹는 부식물들, 왜냐하면 채소나 육류나 음, 뭐 각종 이런 것들인데 음, 저희 연구소 같은 경우는 뭐 김 부자가 먹는 음, 식품 개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음. 주공급소라고 하는 그 우리 연구소 안에 공급소가 있었는데 그 배급 줬나요? 그 몇 주마다 주지요. 그러니까 배급소에서 다 배급소 문 닫았으니까. 예, 아니 쌀은 배급소에서 줬어요. 평양은. 그러니까 저희가 그랬죠. 사는 동네에 그 예. 동배급소가 있잖아요. 거기서 배급을 주고 부식품 같은 걸. 그러니까 부식물은 따로 이제 주는 거죠. 아, 근데 음, 어 정말 이게 아마 우리 남한 분들이나 북한 분들도 믿긴 어려울 겁니다, 사실은. 예. 만순광 연구소니까 그러니까 김일성이나 김정일 북한의 먹는 예, 수준에서의 걸 맞습니다. 했을 거라마 물론 음. 무거리지만은요. 무거리라는 단어 아시겠습니까? 저 짜투리래도 예. 그러니까 팔고 제품 하면 음, 북한은 전국이 다 지금 그 김부자가 먹는 음, 뭐 과일이라든가 음. 수산물 다 있지 않습니까? 팔고 네, 그렇죠. 작업관. 음, 거기서 올라오는 것들을 가지고 올라가면서 이자처럼 올라가면서 나머지가 너무도 많잖아요. 그걸 그렇죠. 공급소에서 주는데 음, 그 공급소 우리 대상만 해도 우리 의사당 격리부 안에 음, 기본 직원들, 그러니까 음, 본부당 직원들하고 음, 본부 직원들 그리고 연구소까지 해서 한 250명밖에 안 됐어요. 근데 음.
거기는 뭐 이제 박스 한 4개 박스씩 주는데 한 번에 일주일에 4박스래요. 근데 일주일에 4박스. 근데 야, 한 박스에는 이거 완전 부자였구만요. 그랬죠. 예, 야. 한 박스에는 그 과일류들 다 줬습니다. 뭐 각가지 과일류가 주는데 그것도 일반인들이 먹어보지 못하는 그런 이제 배사가 정말 크고 멋있는 것들이죠. 그리고 바다에서 나오는 수산물들 주고 그다음에 영성 맥주, 사이다, 태평술 이런 거 주고 그러니까 한 달에 담배는 또 그것도 굽수가 있습니다. 연구사 굽수에 따라서 한 달에 30각짜리가 있고 또 15각짜리가 있어요. 이렇게 건설 담배였습니다. 건설 담배. 완전 좋은 담배인데. 네, 근데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좀 유명한 담배죠. 유명한 담배죠. 근데 김부자가 예. 피우는 담배만 전문 생산하는 공장이 있습니다. 대성담배 공장. 그 대성담배 공장에서 나오는 담배였는데 그 담배를 이제 저희들 그때 공업소에서 탈 때 한 각이 1원 10전 했는데 네. 시장에 나오면 한 각이 25원 됩니다. 와, 25배. 그렇지. 그러니까 25배 되죠. 그러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공급 탈 때는 전 담배 또 원래부터 안 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고스란히 이제 시장에 나가서 판매돼 가지고 그 돈이 그대로 들어오면 한 달 동안 그 돈 가지고 이제 다음 공급 또 타면서 그러면 이제 쓰는 것 같은데 좀 먹는 걱정은 안 하고 그때는 연구 사업을 했죠. 사실. 아이 참 부해가 나구만요. 이게 뭐 김일성이 만수강 연구원 연구사는 이게 일이 좀 다른지 제 지방에 있는 각자 기사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제 93년도부터 제가 이제 여기 말하면 석사고 북한 이름으로서는 학사인데 그때는 준박사라고 했어요. 예. 그걸 받아가지고 준박사 아니고 죽박사인가요? 죽박사 65공급 대상이었는데요. 저희는 박사들은 좀 더 줬는데 이거 많지 않았어요. 그냥 고기는 몇 번 타본 같고요. 기름 65공급소 달마다 줬죠. 그때. 예.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이렇게 뭐 기름에다가 그리고 고기는 없고요. 계란 주고 계란 좀 매달씩 주고 사탕 과자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 담배를 주고 담배는 좋은 담배 아니고 나쁜 담배 줬어요. 그래도 필터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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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광로 그런 건 아니고 그렇다면 글락세. 그런 평양 담배 공장. 깨꼴세 뭐 그런 걸 줬는데 근데 그거가 이제 딱 우리 어머니가 이제 그 부심을 타러 가는데 그걸 소리 아주 큰 거 이고 가요. 가서 돌아오면서 이전 아파트 그 현관에 딱 들어올 때 그 65 공급 대상이 우리 현관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밖에 나 앉아 있던 아주머니들과 할머니들이 이거 저희 딸이 강민호 그거 뭐예요? 이번에 뭘 탔어? 하면서 그래 내려놓고 보이는 거죠. 근데 이게 남한 돈으로 싸면 10,000원어치도 안 될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는 그게 굉장히 으쓱하단 말이에요. 먹어서도 배부르겠지만은 자랑이 아마 컸던 것 같아요. 저도 저희 아버님이 65공소 대상 돼가지고 지방 가게 되면 어릴 때도 제가 대학 가기 전에 어머님 따라서 이제 공급소에 따라갈 때도 있었고 했는데 참 그때 보니까 저희 어머님도 긍지사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배급은 못 받았습니다. 배급은요, 저희 공산대학이라고 일반 대학보다는 한 급 좀 더 높은 대학인데 배급을 안 내줘요. 국가 배급소는 다 문 닫았고 그래서 저희가 부업농장이 있어가지고 그 부업농장에서 생산한 그 옥수수, 강냉이죠. 강냉이하고 감자, 그 다음에 뭐 채소 이런 것들을 줘서 근근히 이제 먹고 살았죠. 근데 그게 절대량이 돼야 되는데 조금씩 그냥 보충해 준시라 하다 보니까 쌀이 없었죠.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 대학교에 식량 상무가 생겼어요. 자체를 살아가라 해가지고 그 대학 교직원들이 가지고 온 돈 다 모아가지고 그래서 차량을 조직해서 평양에 가서 천길 무역회사, 그다음에 무슨 뭐 황금불 무역회사 이래 해외에서 쌀을 싸온 무역회사에 가서 값을 좀 평양에서 직접 사다 보니까 좀 싸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함흥에 가져오면 그냥 시장에 팔면 아끼는 25배였지만은 이건 2배까지는 아니더라도 위에서 벗겨 먹는다 그러는데 본전 빼고도 좀 나오거든요. 그걸 자주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되겠죠. 그런 식으로 살았어요. 이게 진짜 부해나면 이게 부해나 죽겠네요. 이게 같은 이 과학자들인데 이 평양 과학자들 만수명에서 과학자들만 근데 사실 있잖아요. 그게 불안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거 주면서도 항상 말하는 게 뭐냐면 우선 겉으로 보이지 않게 하고 가지고 다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평양 주민들마저도 그런 것을
공급한다는 걸 이제 알게 되면 다 싫어하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은 평등사회를 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연구소에서 항상 말하는 것이 이런 팔고제품을 우리가 먹는다는 걸 외부 사람들 알면 안 된다. 그래서 절대로 공급하는 내용은 말도 하지 말라고 했었어요, 사실은. 만약 가져가는 경우에 아무래도 그 집에까지 가져가려면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거든요. 자기 자가용차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가져가냐면 보통 이제 이런 구루마 있잖아요. 구루마 같은 거. 있어요. 그리고 막 배낭 같은 데 배낭이 가져와요. 있고. 그래서 배낭에다 낼 건 넣고 진짜 여자들이 그 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연구소 같은 경우는 여자들이 일 안 해도 되는 게 그 공급 타가지고 집에서 먹고도 남으니까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공급 타는 게 업이에요, 여자들이. 아이고 그러니까 배가 아프다니 과거 일이지만 배가 아파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 절대로 이제 그걸 외부 사람들한테 지어 친척들한테도 말도 하지 말라 그러는 거죠. 근데 그렇죠. 그래서 가까운 사람 다 압니다. 다 알다 보니까 그래. 공급 타는 날 되면 금요일 오후부터 토요일 오전까지 줘요. 북한은 토요일도 일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요일 날이면 우리 대학 때 친구들 뭐 아는 친구들은 다 와요 놀러. 왜냐면 말로 놀러 오는 건데 와서 한 잔씩 마시고 좀 그래도 그동안에 구춘한 북한말로 구춘한 먹이들 뺏긴 먹이들 뺏기는 먹이 때를 뺏긴다고 맞아, 하죠. 구춘증을 때려 오긴 왔었는데 때를 엄청 뺏겼구만. 그냥 예, 때가 앉을 새 없이 계속 뺏겼구만. 저희 그 대학 때 같은 학급 있던 친구들 중에 지금 같은 우리 학과에 7명이 지금 대학 교수가 돼서 종합대학 교수. 이 친구들도 예, 드문드문 왔었죠. 예, 그렇게 그랬구나. 와서는 이 친구들 그 항상 먹고 나서도 꼭 이런 걸 말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야, 다 알긴 안다. 근데 우리가 말하겠냐, 뭐 이렇게. 근데 종합대학의 학부장이었는데 제가 그 준박사 논문 그 심사 때문에 종합대학에 그 심의위원회가 있단 말이에요. 네, 어째 그렇죠. 전국적으로 석사 논문 전자 IT 분야의 석사 논문은 그 김일성 종합대학의 컴퓨터과학대학 네, 지금도 그 위원장님 장이나 김성년 교수 박사님이 네. 위원장으로 있는 거기서만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서는 그래 국가학위학직 심의위원회. 위원회 안에 가로치고 뭐 그렇죠. 전자자동과 생물학 예. 우리 남한에서는 그 심의를 매 대학별로 하잖아요. 그렇지. 이게 나라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지. 각 분야별로. 그래서 올라가서 그분 만나 뵙고 좀 고해야 되잖아요. 좀 잘 봐달라 부탁해야 되는데 이분이 굉장히 딱딱한 분이에요. 근데 한번 제가 집을 어떻게 갔죠. 네. 저녁 시간 때였는데 집은 뭐 저게 그 통일거리, 광복거리에 네. 그 원통식 아파트, 그 각자 종합대학 아파트, 예. 종합대 교수들 많이 줬어요, 그 집은. 그게 뭐 14층인가 되는데 그게 올라가서 보니까 저녁 시간 막 끝났어요. 저녁 시간 들어갔으면 안 되죠. 북에서는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손님은 앞모습보다 뒷모습이 더 보기 좋다. 그러니까 뭐입니까? 밥 먹을 때 오지 말고 빨리빨리 가라는 소리 아니겠어요? 네. 그 고난의 군식에. 근데 참 소박하시더라고요. 네. 거의 이제 식사 끝날 때 이제 들어가셨는데 없었어요. 이제 뭐 만순가 연구소 사람들이 먹는다는 네. 맥주도 없었고, 없죠. 그리고 더더욱이 반찬이 너무 초라해가지고, 제가 한 2번씩 갔는데, 그분이 하나는 부탁해서 저보고, 구기자를 좀 가져다 달라고 그랬어요. 난 다른 거 부탁할 건 안 된다. 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청렴하잖아요, 그렇지. 북한이. 그래서 구기자는, 그러니까 열매니까, 그거 좀 구해달라. 그건 옛날 소리입니다. 청렴하다는 것도 이제는. 아니, 청렴해요. 왜 그래. 네.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나중에 갈 때는 제가 좀 쌀을 좀 가져갔는데, 그 부인께서 네. 그렇게 고맙게 받더라고. 그렇죠. 근데 이제 만주무강연구소는 그 식량 걱정은 없었다. 자, 그렇다면 주택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주택도 마찬가지인데요. 다른 과학자들도 좀 어려운 연구소들, 그런 것들은 정말 주택 사정이 힘듭니다. 집은 어디였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서성구역 서천동이라고 이제 서평역전 앞에 서천동. 우리 연구소 아파트가 따로 있어요. 그러겠지. 서천동 33반이었었는데 근데 그 아파트가 서평 딱 역전 앞에 있고 그 위에도 우리 연구소 아파트가 몇 곳이 있었어요. 근데 좋은 연구소 우리가 실장급 되는 그런 사람들은 좋은 아파트 새 아파트에 가고 그러니까 수준이 있습니다. 내가 이제 살다가도 내가 뭐 실장급 된다 하면 그 실장이 돌아가시면 그 실장은 그 집에서 못 살아요. 연구 아파트니까. 그러면 그분은 따로 별도로 다른 집을 또 해결해서 드리고 또 실장들은 그 실장 아파트 가고 그러니까 제가 있던 아파트는 그 일반 우리 연구소 몇 평 됐어요? 평수가 방은 2칸짜리였고 우리가 말하는 거실 같은 건 좀 작습니다. 그리고 부엌 따로 있고 화장실 따로 있고 예 그리고 뭐 그 동네 뭐
정말 온수난방 잘 오고 그리고 도물 참물 나올 정도로 아, 나왔어요? 그렇죠. 예. 도물도 와, 좋습니다. 근데 전기가 이제 좀 예, 대단하구만요. 어려우니까 근데 예, 제가 그 봤던 시간이 있습니다. 항상 나오진 않지요. 그래도 나오죠. 나오죠. 네, 이짝 맞아요. 틀면 돈물 그렇지, 나오고, 그렇지. 이짝 찬물 나오고, 네네. 아, 그러니까 그런 데가 있어요. 일지도리지라고 수도꼭지 2개가 있었어요. 네. 그렇네요. 네. 혹시 그겐 동평양 화력발전소에서 오는 건가요? 아마 제 생각인데요. 그게 음. 평촌 쪽에서 올 것 같아요. 평촌 화력발전소에서. 그럼 강북거리 아파트들에는 돈물이 안 나와요? 강북거리도 도물 나오죠. 그쪽도 근데 사실은 음, 도물이 가야 되는데 제가 아는 친구도 강북거리에는 각자 아파트 살았었는데 음, 근데 거기도 이제는 주택이 너무 많이 들어서다 보니까 처음에 시작되는 쪽에는 좀 약간 더운데 음. 쭉 돌다 보면 마지막에는 추운 거예요. 그래서 그 아, 친구가 사는 집도 20층 넘게 올라가 있었는데 예. 근데 전기가 안 올 때는 엘리베이터가 있죠. 그것도 돌지 않으니까 그 친구가 집에 아버님 모시고 있었어요. 근데 어머님은 돌아가시고 아버님께서 있었는데 그 아버님은 한 번 이제 내려왔다가는 그 20층 되는 집에 올라 못 가요. 엘리베이터가 안 다니니까 전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겨울이 가게 되면 온수가 제대로 안 와가지고 바닥에다가 이불 하나를 통째로 이렇게 접어가지고 이렇게 안고 예. 추우니까 그다음에 이게 모포 같은 걸 이렇게 뒤집어 쓰고 있어요. 딱 가보면 딱 부처님 같아 보여요. 그래 항상 우리 가면 그러더라고요. 예. 나 이렇게 부처가 됐어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말 하는데도 예. 입에서 김이 나오고. 나와요. 그래서 평양시 어르신들은 네, 이게 퇴직하고 집에 들어 앉으면 네, 할 일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여기처럼 뭐 등산을 하겠습니까? 네, 아니면 뭐 어떻게 자기 여가를 위해서 뭐 이렇게 운동을 하겠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집에만 그냥 앉아 있고 낮에 너무 추우니까 네, 다 지하철에 네. 평양 지하철에 좀 온기가 있잖아요. 거기들 다 나와 계시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원통식 아파트에 종합대학 교수도 있고 김책공대 네. 또 학부장님 집도 있어 네. 가봤는데 그 집은 더 과간이더라고요. 손녀가 데리고 있었는데 걔가 저한테 너무 추우니까 네. 걔를 위해서 물을 끓이더라고요. 네. 물을 끓여가지고 이렇게 비닐 자루에다 고무 자른 주머니, 네. 고무 주머니 같아요. 거기다 넣어서 걔가 자는 거기다가 넣어주고 네. 그 나머지는 다 통 버선을 신어요. 옛날 조선 때 버선 있잖아요. 버선. 저도 많이 봤습니다. 평양에서. 그 버선. 예. 와, 그래서 버선 없는 집이 거의 없을 거예요. 문수머리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그랬지, 야, 평양 부럽지 않다. 난 뭐 지방에서 산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뭐 추우면 뭐 구멍탄 하나 더 떼면 되는 것이고 평양은 아니다. 딱 공급에 그렇죠. 의존하다 근데 보니까. 한국 분들은 모를 수 있는데 음. 평양 같은 경우는 온수난방 체계를 하다 보니까 부엌에다가 이제 불을 떼게끔 안에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음. 일단 온수난방만 안 오면 그다음에 완전히 동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방이 2칸이나 3칸 중에서 어느 한 칸을 고정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벽돌을 쌓아가지고. 예, 벽돌 부뚜막 만들어가지고 예, 부뚜막 만들다. 겨울에는 그 방에 모여 앉아요. 그러니까 근데 나무가 없잖아요, 사실은. 예. 그 나무가 전투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렇죠. 베란다에다 쌓아놓고 있다가는 조금씩 떼고 아. 그리고 중요한 거는 해산하면 문제인데 해산했을 때 애가 온도 보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집들 가게 되면 정말 우리 연구사들도 갑자기 와이프가 이제 애를 낳았잖아요. 근데 뭐 연구사로서는 전혀 이제 자기가 충분하게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연구소 같은 경우는 그래도 온수난방 잘해가지고 뭐 그런 걸 못 봤는데 저희 다른 연구소 같은 친구들은 집에 가보면 애기의 정말 발육이 필요한 그다음에 보온에 필요한 온도 때문에 방막으로 집을 만들어요, 집안에. 맞아요. 네, 방막집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예. 그 방막 안에서 생활하더라고요. 이 꽃갈 모양으로도 그 집은 돼 있더라고요. 네, 그렇게도 만들고 예.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그 꽃갈 모양으로 돼 있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들어가서 뭐 하더라고요. 요즘에 개인들이 그 방막을 사다가 그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팔기도 합니다. 모기장처럼 이렇게 양쪽에다 걸어가지고. 네 곳에 걸어가지고 안에 바람 막죠. 그렇죠. 예. 사람이 예. 온기를 가지고 네. 공기가 발산 안 되게. 예. 근데 그 안과 밖이 차이가 심해가지고 아침 깨나면 자면서 숨 쉬면서 나왔던 그 습기 때문에 그 방막 자체가 이제 설이라 그러는가요? 그렇죠. 그게 끼어가지고 집안 같은 방 안에서도 밖에 안 보여요. 밖에서 안이 안 보이고 이렇게 예. 참 안타깝죠. 그래서 뭐 여기에 뭐 연천에 무슨 일도 아니에요. 예, 연천에 뭐 북한 테마촌이라고 네. 통일부가 꾸려놓은 북한의 내부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테마촌이 있대요. 네. 거기에 진짜 그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없으면 우리가 좀 아이디어를 하나 좀 제공해 줘야 되겠어요. 그렇죠. 예, 평양시 박사들의 아파트를 좀 한번 좀 보여줘야 되겠는데. 근데 뭐 주택은 어떻게
그냥 쭉 해서 사회에 나와가지고 한 주택으로 쓰셨나요? 아니면 좀 바꿨어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연구소에 있을 때는 그대로 구주택에서 처음에 들어갈 때는 순서가 있습니다. 연구소 들어가면 음, 연구소가 가지고 있는 주택 그 몇 그렇죠. 동이 여러 가지 따로따로 있어요. 지금 그렇죠. 하나는 보통구역이 있었고 음, 서성구역이 있었고 매 음, 구역마다 지금 이렇게 갈라져 있었는데 음, 그 구역에 있는 집들마다 이제 굽수가 있어요. 어떤 굽수까지는 요 아파트고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상승하면 아파트 이사를 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집이 아니잖아요. 국가 그 집이니까. 아니죠. 근데 일단 연구소에 있다가 나온 다음에 무조건 음. 집을 내놓고 나와야 돼요. 그때는 그거 내보내지는 못하니까 예. 정말 막연한 집을 주는 거죠. 왜 내보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도 연구소에 있다가 조동됐어요? 소환됐어요? 아니면 소환이라기보다도 김일성이가 죽다 보니까 쫓겨난 건 아니죠? 쫓겨난 건 같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집을 줄 일이 없네. 집을 받았죠. 그래도. 그래도 니 요 집에서 좀 나가라. 당장 나가도 집이 없으면 안 우리 되니까 줘요. 연구소에서 좀 몰래 그러니까 아무 근데 주택이 큰 가오가 아니었고 저는 저희 친구가 종합대학 때 같이 있던 친구였는데 이 친구가 김일성이가 90년도 그 김정일도 91년도 이제 둘이 이제 그 방침이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백두라지 농장에서 아핀을 심때 그것이 사회에 만연해질까봐 예. 의사당 격리부 저희 상위기관이 맡아라 해가지고 우리가 3개월씩 나가서 동원 나갔었어요 그때. 예. 그래 아편 진 따는 일을 했었는데 직접 나가셨네. 직접 나갔었어요 우리 용사들이. 그랬구나. 그래서 그때 나갔을 때 3개월씩 나가다 보니까 예. 서로 이제 교환하잖아요. 근데 먼저 이제 제가 들어오게 되니까 한 친구가 대학 때 동창 친구니까 믿고서 요만한 이제 군대 그 발사기라고 하는 그 천 가지고 바늘로 다 꿰맸던데 안에 책이 3권 있는 거예요. 그걸 주면서 예. 집에 가져다 달라 해가지고 제가 그걸 평양에 있는 그 친구 집에 가져다 주려고 가져왔는데 예. 그 안에 뭐 있었냐면 포약이 있었어요. 이거 뚜러찌리. 왜요? 그러니까 이놈이 뭐냐면 그때 그 백두라지 농장을 지면서 예. 그때 이제 거기다가 도로도 냈고 밭을 만들자니까 이제 원시림 나무를 막 이제 하는 걸 그랬죠. 포약 써가지고 그걸 다 했던 거죠 그때. 부리채를 다 뽑아. 네, 근데 그거 하면서 그때 저희들도 이제 거기 소두수 발전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수지가 엄청 크잖아요. 거기서 그 뚜러치를 가지고 병에다 지안 놓고 뚜러치를 그 손가락 뚜러치를 다이나마이트지 한마디로. 그렇죠. 불 달아가지고 물다 던져 놓으면 한 번에 물기둥 생기면서 고기가 한 반바퀴씩 잡습니다 그걸. 맞아요. 그러니까 얘가 자기 아버지가 이제 살고 있는 것이 길주였습니다. 함경북도 예. 길주. 다음 해 아버지 한갑이라 해가지고 그걸 지금 가지고 고기 잡아서 한갑을 하려고 했는데 자기 집에 보냈으면 아무 일도 아니에요. 평양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게. 예. 근데 제가 당원이었잖아요 그때 당시로. 그렇죠. 근데 제가 그걸 알고 나서 이 친구한테 욕을 했어요. 야, 너 정신 나가지 않았냐. 그리고 나한테 왜 이걸 보낸다는 말도 안 하고 몰래 이렇게 하려고 했냐고 내가 욕을 했는데. 이거 엄청 위험한 일이었어요. 이게 글쎄. 평양시에 그 폭약이 들어왔다. 야, 근데 문제는 그거는 내가 모르고 한 일이었었는데 그게 예. 나타나고 이걸 내가 당수직이 말하면 이 친구는 물론이고 온 가족이 추방과 함께 감옥 갈 수 있는 그런 그렇죠. 위험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내가 숨겼는데 우리 연구소라고 하는 것은 진짜 감시가 엄청 잘 됐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럼요. 둘 호상간에 했던 대화를 어떻게 도청됐는지 모르겠는데 딱 걸려드는 거죠. 도청했구나. 그래서 8호 안전부로 하는 곳에 가서 3일 동안 구류됐었고 그랬구만요. 그리고 용서를 받았었는데 김일성이 안 죽으면 또 이 문제가 상정 안 됩니다. 예. 다 용서받고 조용히 무마됐어요. 근데 예. 김일성이 2년 지났을 때 김일성이 죽은 거예요. 예. 죽으니까 2년 만에 중앙당에서 김일성이 죽은 원인이 뭐냐 해가지고 우리 용서를 들이쳤는데 다른 걸 잡을 수 없었던 거죠. 예. 그러다 나니까 이것저것 하는 가지 그런 문제가 나오니까. 아이고 참.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좋은 연구소니까 뒤에 줄을 서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것이 지방에서 아버지가 대학 교수밖에 안 되는 사람이 그런 경쟁에서 제가 그러니까 그때는 겁니다. 뭐 큰 가오보다도 이 간부 집 자식들 평양 애들이 지금 줄 서 있는데 이 좋은 연구소니까 그러니까 저만 나가는 게 아니고 이제 그 친구는 완전히 내보냈고 그러니까 저도 저한테는 나가기 전에 그러더라고요. 우리 그 산하에 있는 연구기관 밑에 이제 생산 기업소들이 많습니다. 네. 거기에 나가서 책임 기사를 하면 어떠냐, 기사장을 하면 어떠냐. 예. 그래서 제가 그때 안 하겠다고 딱 그렇게 하고 그때는 막 속이 이게 진짜 그래가지고 그래 나와서 그다음부터 제가 중앙당 24호기에 들어갔지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더 잘 됐던 거죠. 나와서. 네. 근데 그러니까 집을 역경이 순경이 됐네. 네, 그래서 집을 그렇게 받고 예. 나왔는데 그 집도 뭐 변변치 않은 집이었어요, 사실은. 저희들이 지금 북한 과학자들의 일상 중에서 시구주 문제를 지금 얘기 나누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의식주라고 그랬던가요?
원래 북한에서 우식주를 했다가 먹는 게 예. 중요해서 시구주로 시구가 바꿨잖아요. 예. 자, 그러면 입는 거는 어떤 거 입었습니까? 아이, 쫙 이렇게 뭐 항상 정장 차림이겠죠. 저는 정장 아니 이제 차림인데. 우리는 연구소 자체가 예. 북한인 다른 연구소는 그런 게 없는데 우리 연구소 안에 옷 자체가 이제 연구할 가운? 때 입는 가운 말고 가운도 따로 이제 있고 가운은 항상 전적으로 공급해주고 작업복이라고 할 수 있는 옷이 단발식으로 있습니다. 단체복이죠. 단체복인데 그것도 함부로 아니고 해마다 해주고 그리고 저희 연구소 산하 주석부 안에 뭐 있었냐면 평성에 있는 소가죽 구두 공장이 있었잖아요. 예. 그 공장이 저희 그 산하다 보니까 구두 그다음에 양복지 이런 거 정기적으로 줍니다. 감사만 받으면 또 그런 선물 나오고 그러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 또 그리고 저희 연구소에 있을 때 보니까 다 거의 간부집 자식들 많았죠. 그 허담의 자식들 그다음에 네. 그 김복신 딸 뭐 어쨌든 연구소 안에 보면 진짜 북한에서는 한다는 거는 이제 큰 간부집 자식들 많다 보니까 경쟁적으로 이제 옷을 잘 입는 내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했어요? 네, 그러니까 주로 말은 안 하는데 출퇴근 때 이제 그러니까 그렇죠. 그리고 출퇴근 때죠. 그리고 일단 또 그다음에 연구소 들어가면 다 옷 갈아입고 이제 하는데 예. 그때부터는 다 같은 옷을 입는데 네. 출퇴근할 때마다 이제 서로 누가 저 옷 무슨 거 입냐 보는데 진짜 사실 옷 보게 되면 예. 우리 대한민국에 그 당시 일본 옷들을 많이 입었어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위화상점에 가서 사 입기도 하고 그리고 원산항을 통해 가지고 들어오는 것 중에서도 좋은 옷들. 중고 옷들. 근데 원래 새 옷도 많이 입고 그리고 또 외국 유학생들 많잖아요. 저희 연구소에는 또 외교관 하던 사람들 들어간 거 많았고 하다 보니까 다 정말 네, 그래 우리가 이제 김일성이 죽었을 때 만수대 동상 올라가는데 동상 올라갈 때면 이제 단체별로 올라가서 줄 서가지고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저희 연구소가 쫙 올라가면 평양 안에 있는 사람들마저도 다른 기가 사람들이 다 쳐다봐요. 저는 어디 사람들이래 뭐 이렇게 물어보는데 옷차림이 완전히 다르니까. 다르지 완전 많이 차이 나니까. 예, 그렇게 예, 좀 항상 그 뭐랄까 북한말을 희뜨게 가지고 그랬던. 그럼 부인께서는 뭐 동네 아줌마들보다는 좀 잘 입으셨나요? 예, 다 그러죠. 다 예, 그때 처음 또 이제 그 강복백화점이 나왔고 라곤백화점 뭐 대성백화점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강복백화점은 그냥 공구표 아닙니까? 공구표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공구표 안 돼도 이제 다 이제 어떻게 또 그 안에 또 이제 뭐 4층이 그때 여성 옷 기성복 매대였었는데 그런 팀장을 누구 안다 하면 아는 사람 통해서 내셔가지고 거기다 이제 뇌물만 조금 주게 되면 그러면 팀장하고 친해지는 거예요. 그래 공급탄 중에서 일부를 이제 드문드문 가서 그 기성복 팀장네 집에 또 그 친구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중국 그 질 나쁜 옷이 아니라 좋은 옷들 들어오잖아요. 그때는 딱 연락이 와요. 이번에 이런 좋은 옷이 들어왔다 하면 가서 딱 보고 이게 좋다 하면 오케이 해가지고 그때는 우리는 표가 필요 없이 다 사 입는 거죠. 그때. 그랬어요? 그랬죠. 그때는. 아니 뭐 지방 사람들이 평양에 가면 뭐 물건 하나 사서 해도 공구표가 있느냐. 그렇죠. 그래서 이 평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친구들 집에 가서 야, 그 공구표 좀 한 장 좀 뜯어달라. 그렇죠. 그러면 이게 공구표가 책으로 돼 있었어요. 네. 책으로 되니 그 양말, 치약 뭐. 아니 근데 저 강복백화점 거는 강북백화점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다른 책이 아니고 그거는 나올 때마다 보면 따로 이제 이런 공구표가 한 장짜리 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자처럼 같은 구역 안에 어느 구역 공업품 상점권은 맞아요. 그건 이제 책이에요. 평양백화점 것도 다 그 책. 예, 그런 건 책이죠. 그 급여 책을 그 급여 상품 구매권을 평양 사람들도 그 가지고 있는 구매권 개수만큼 상품을 살 수는 없어요. 살 수 있는 거 딱 맞닥 들렸을 때 사는 게 또 돈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그 파는 그 타이 맞아야 되니까 그래서 많이 남더라고요. 남는 거 처음에는 그냥 달라면 주더니 마지막엔 좀 달라고 했더니 그것도 돈으로 내라 그래가지고 야 인색하기를 그지없었어요. 근데 저 다른 연구소에 있는 친구들도 보게 되면 평양에는 그때 당시도 정말 먹지 못해도 사실은 잘 입기 위해서 위화상점에 가서 좋은 원단의 옷을 턴을 끊어가지고 와서 잘하는 양복점에 가서 뇌물 먹이든 뭐 돈 많이 주던간 해서 옷 잘 해입고 다녔어요 사실은. 근데 그래봐야 뭐 솔직히 출퇴근용, 그거죠. 행사용으로 한두 벌 이렇게 사계절에 맞게.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여러 옷이 많지는 않죠. 그렇죠. 저는 여기 와가지고 양복장에 옷이 뭐 여러 벌 있는데 그걸 보면서 야 이게 내가 정말 저쪽에서처럼 아주 건박하게만 산다 하면 돈이 엄청나겠구나 생각해요. 예, 맞습니다. 저도 북한에서 군방 이제 탈출해가지고 중국에 나왔을 때 브로커 통해가지고 이틀 동안 묵었던 집이
오피스텔을 묵었는데 그 오피스텔이 음, 한국에서 사업하시는 분 오피스텔이었어요. 근데 음, 그 오피스텔 가보니까 그분이 음. 그 옷장을 봤는데 와 있었지만 거의 한 10벌이 돼요. 그리고 양복도 한 7벌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약관에 약관. 그 옷들을 쫙 걸어놓은 거 보니까 그때 어, 제가 아, 이 사람 부자네 그랬어요. 예, 한국 그렇죠. 와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북한은 아무리 어, 뭐 정말 저희들 예, 잘 입어봤자 사실은 몇 그러겠죠. 벌씩밖에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음, 오랫동안 있다가 좀 약간 또 예, 좀 음, 낡아지거나 또 그리고 또 좀 실증 느껴지면 또 옷을 하는 음, 거고 했는데 우리 남한 분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좀 하자면 아마 음. 좀 우리가 말하는 내용을 정확히 인식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애들은 어떻게 그 이뻐요? 애들 자체도 사실은 저희 때는 애들이 한창 자랄 때가 강원백화점이 나왔을 때 돼가지고 그때 유치원 때? 예 금방 애들 나가지고 유치원 때 될 때도 아, 그때도 이제 강원백화점에서 애들 옷 사입했는데 음, 근데 아주 무슨 일도 있었어요 한 번은 음, 갑자기 집에 왔는데 음, 근데 저희 집사람이 그때는 영어를 좀 저보다는 못하죠 사실은 그러다 음, 보니까 아마 자세히 또 이걸 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3피스짜리 옷이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바지 입고 안에 옷 입고 또 이제 잠바처럼 있는데 음. 한 짝이 그렇게 이제 세 개가 맞춰지는 새 조각이라. 세 조각 나는 그런 아, 3피스인데 그 잠바에 뒤에 보면 둥그란 환 있는데 아메리칸 암이라고 돼 있었어요. 근데 그게 오, 보니까 밑에 보니까 메이드 인 타일랜드 이게 태국 옷이었어요 그때. 예, 근데 그런 옷들도 이제 강원백화점 들어왔었는데 음, 그래도 온멜에 있는 서로 이제 알게 되니까 좋은 옷이 들어왔다고 준 건데 음. 옷은 진짜 멋있었어요. 질도 좋았고. 중고는 아니었어요? 준 거 아니죠. 다 새 옷이죠. 근데 그런 글자 있어가지고 무상지원 들어온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거기 아, 지금 무역을 통해 그때 들어왔어. 그때 강원백화점은 거기다가 이제 예, 음, 무역처럼 들어와가지고 판매되고 뭐 음, 그렇게 했던 거죠. 음, 근데 그때 그 옷을 보고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야 이거 당장 뺏기라 했는데 근데 며칠 지나서 이제 그게 북한에서 해설담화지각이 나오는데 음. 옷을 지금 그렇게 아, 이게 뒤에 외래어로 된 이상한 옷들을 입혀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있다고 그런 게 막 이제 아, 강연지간이 한번 나왔었어요. 그래서 근데 어, 후에 알아보니까 우리 어, 옷 입었을 때 담당했던 판매 있잖아요. 음, 그 음, 청장한테 물어보니까 음, 그러더래요. 그 옷들을 100% 판매하기 전에 다 해수해 갔다고. 예, 근데 그랬구나. 그 해수하기 전에 한번 입어봤던 건 음. 아메리칸 암이라고 쓰더라고. 북한에서 미국 군대 제일 싫어하는 미국 군대에 아메리칸 암이가 돼 있으니까. 불싸 네, 근데 큰일 날 애들도 뻔했고. 옷을 잘 입혔죠. 왜냐면 아, 애들 잘 입히는 게 경쟁인 게 음, 자주 이제 우리 연구소에서 음, 봄이나 가을에는 음, 전체 연구소 아니면 또 실 이렇게 이제 음, 자주 이런 놀이를 합니다. 조직을 하고 네, 모란봉 간다거나 대산 가서 놀기도 하고 그리고 또 자주 또 이제 실장의 집이라든가 뭐 이런 이제 가족끼리 모여서 또 이렇게 할 때가 있는데 그렇죠. 애들 자주 보게 되죠. 그리고 음, 공업소에 올 때도 음, 애들 또 어떨 때는 맡기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애들 데리고 또 이제 공업소에 그렇죠. 오는 경우 있는데 음, 그럴 때 이제 남들이 볼 때 애들 때문에 또 좀 그럴까봐 애들을 음, 잘 입힌다 하죠. 음. 뭐, 유치원 때는 뭐 다 서로 다른 옷을 입지만은 일단 여기에 인민학교에 들어가면 여기 초등학교부터 들어가면 다 네. 교복이 아닙니까? 근데 학교 갈 때만 교복이죠. 네, 오전에 학교 교복이죠. 갈 때만. 그리고 오후부터는 그리고 노는 옷. 네, 그때부터는 자기가 좀 음, 마음대로 좋은 옷들을 입기 음, 때문에 음, 사실 동네에서도 집집마다 이제 애들을 경제? 그렇게 잘 입히려고 경쟁하죠. 네. 거기도 그렇죠. 참 우리 민족이 아마 경쟁 민족 같아요. 근데 북한에도 저는 그렇지. 부모들이 있어가지고 네. 이 부모들이 저희 자식을 독차지했기 때문에 네. 저는 애 잘하는 걸 들여다도 못 봐요. 아, 그렇군요. 왜냐면 저녁에 뭐 늦게 뭐 컴퓨터 만지고 오다 보면 네. 애는 벌써 잤고. 저희는 예. 저희는 제가 지방에서 올라가다 보니까 저희는 정말 토대가 별로 결혼해서부터 없죠. 아니 근데 집사람은 또 평양에서 평양이 살았으니까 그랬구나. 그래서 일단은 그때는 우리는 음, 부모들한테 의탁하지 않고 완전 음, 독립을 했죠. 아주 네. 주체 정신이 아주 투철한 그러니까 제가 가족이었네. 집 떠난 나이가 그때가 제가 네. 만 16살에 대학을 갔으니까. 아니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네. 그 결혼식은 어디 결혼식당에서 식당에서 했죠, 저는 또. 그럼 완전 새 시대네. 네, 저희 때는 식당에서 했는데요. 저 식당이 이제 경운관 식당도 있는데 예, 제가 했을 때는 예, 갑자기 해야 되겠는데 인원이 딱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 저 청류 또 결혼식 식당이 있습니다. 저 문수거리에. 그 식당도 괜찮아요. 총류 알죠? 네, 청류에 그 결혼식당에서 했는데 아, 그 결혼식당이 아마 한국 분들은 한국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예. 않죠. 왜냐하면 아니죠. 대체로 이제 음식이 몇 명이 오냐에 따라서 그리고 시간제가 있죠. 뭐 그렇죠. 보통 2시간 정도를 하는데 네, 사람이 많을 때는 빨리 좀 해달라고 1시간씩 하는데 보통 2시간 합니다. 근데 그렇죠. 기본 상을 차려주고
기본 음식만 나오고 주류만 나올 뿐이고 나머지는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병맥주, 술, 고기 반찬 각종 이런 것들은 집에서 예. 다 준비해 가져갑니다.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결혼식장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웨딩하는 예. 그런 카펫이 있거나 그렇잖아요. 그런 거 전혀 없죠. 그리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없고 식탁 같은 거 식탁이 있고 그 식탁이죠. 그러니까 이게 신랑 신부한테는 잘 차려줘요. 잘 차려주죠. 신랑 신부 큰 상을 차려줘요. 큰 상이 있죠. 큰 상이 있고 일반 손님들은 네 그리고 이제 예. 옆에 보면 옆에는 두 이제 양가 부모들이 앉는 예. 사돈들 앉는 자리가 있고 예. 그 신랑 신부 있고 옆에는 들러리가 있고 주례가 있어요? 주례 같은 건 없고요. 그래서 주례가 아니고 축사하는 사람이 축사라고 하는 축사라기보다 결혼식 할 때 오락회 책임자라고 하는 거 하나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결혼식 자체가 예. 북한은 놀이판로 끝나야 돼요. 사실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오늘 그거 하는 게 이제 오락회 책임자가 하죠. 오늘 경리하는 대원 스님과 예, 그런 거 다 하죠.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 배려에 의하여 혁명의 한 꽃송이로 예, 거듭 많이 태어나는 해보셨네요. 김명수 동무와 예. 최금실 동무의 네, 뭐 그렇게. 결혼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 하죠, 다. 왜냐하면 그 하는 사람 하나 우리가 미리 선정합니다. 그러면 잘하는 친구도 있잖아요, 친구들 중에. 예. 잘하는 친구 하나 선정해서 오면 그 친구가 처음부터 다 끝까지 다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가락지는 반지는 안 끼워줘요? 반지도 그때부터 끼워주는 걸 했어요. 예. 선물 주고받고. 선물 주고받고 그런 선물 뭘 받았어요? 근데 그때 제가 할 당시까지는 예. 제가 좀 약간 부족해가지고 그랬는지 야. 그 후에 그때는 제가 한국 드라마 못 봤어요. 한 몇 년 지나니까 그다음부터는 예. 후회하는 친구들 보니까 그거 하더라고요. 우리는 그때는 몰랐는데. 도둑놈이었네. 네. 그 귀한 딸을 수십 년 키운 부모님들 네, 그리고 그렇죠. 본인 당사자한테 선물 하나 안 주고 남자라는 이유로 그 귀한 딸을 훌쩍 가져오고는 추억 맞죠? 네. 자, 그럼 우리가 지금 현재 시구준 보았는데 급여를 좀 까봅시다. 예, 은행 좀 까봅시다. 그게 여기 만순광 인사도 많이 받았죠. 네, 그 당시 저희 급여가 사실은 다른 연구소에 비하면 30% 정도가 더 많았습니다. 1.3배 됐죠. 근데 2002년 이후에 해야죠. 2002년도에 이제 급여가 다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숫자가 올라갔죠. 네, 근데 그 당시는 제가 연구소에서 나와가지고 예. 그때는 저 연구소에 있을 때는 월급 자체가 170원 정도 됐는데 작았네. 근데 그게 다른 연구소 봤을 때는 다른 연구소는 그때 130원, 120원 하더라고요. 그때. 그랬구나. 네, 저희 아버지 대학 교수였는데도 그때는 120원밖에 안 됐으니까 교수고 뭐 했는데도. 근데 그 이후에 점점 올라갔죠, 돈이. 근데 올라갔어도 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올라간 거고. 근데 가장 중요했던 게 다른 연구소보다 30% 높은 이유가 항상 이제 우리 이제 이런 월급 봉투 있잖아요. 월급 봉투가 있어요. 월급 봉투를 그날에 주는 날에는 가문 이제 우리 며칠마다 월급 봉투를 관리하는 조수 중에 한 명이 있어요. 그거 주는데 줄 때 보면 거기 이제 쫙 있어요. 뭐 항목이. 근데 보면 이자처럼 다른 연구소에는 한 가지 항목이 더 있는 게 뭐 있어요? 호위 가급금 이런 게 있어요. 호위 가급금. 그러니까 호위라는 게 김부장 북한은 호위라고 하는 것은 호위 가급금. 그러니까 저희들 연구소도 만순광 연구를 안 걸고 호위 과학 연구했거든요. 호위 과학 연구, 호위. 그렇죠. 지킨다. 그러니까 호위를 위해서 우리가 이런 일을 하니까 비밀 옴수하기 때문에 비밀 옴수를 위하기 때문에 가급금, 가급금이죠. 가급금. 예, 그 돈을 준다 해서 줬는데 그 돈이 그때 보니까 그다 한 3-40만 원 정도 됐어요. 한 35만 원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 이게 도교예요, 사실은. 저희 같은 연구소에 있던 사람이 평양의학대학 졸업하고 교수했댔는데 그분이 류중삼이라고. 네. 이분이 자기 같은 대학에 있던 평일대 교수들한테 우리 연구소에서 진행되는 자기가 하는 연구 내용을 말했다는 이유로 온 가족이 정치범수용소에 끌려갔습니다. 91년도에. 이렇게 돈을 주는 것 자체가 거둬주는 건 아니에요. 이게 비밀 지키라는 비밀 지키라는 건데 들어갈 때 서약서 다 쓰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연구소에서는 비밀만 지키고 하나대로 하면 다른 연구소보다도 공급도 주고 공급 물자도 주고 또 이렇게 돈도 더 줬죠, 사실. 그렇구나. 이 호위 가급금까지 받으면서 우리 김명수 선생이 거기서 했던 연구 좀 털라 하면 잘 안 털 것 같은데 제가 최대한 제가 좀 설득시켜 보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들에서 좀 끄집어 봐야 되겠죠. 근데 사실은 급여라고 하는 이야기가 났으니 월급 쪽지 여기는 급여고 거기서 월급이라 하잖아요. 네네.
로임이라고도 하고, 네. 예. 그 로임 쪽지에 썼던 그 급여 항목들이 생각나요? 생각나죠. 거기 인체보험이라는 것도 있었거든요. 인치라고 되진 않고 그저 예. 무슨 보험이라고 된 건 있었어요. 아, 인체보험이라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인치라고 썼는지는 예, 보험이 있었고, 네. 그다음에 노보, 네, 노보 있죠. 로보 노보는 있고, 있었어요. 예. 예. 그리고 저희 음. 같은 경우에는 뭐 가급금이 있었는데, 가급금은 아마 그 석사이기 때문에 학습비가 있었고요. 네. 석사들 학습비 그때 25만 원씩 더, 25원씩 더 줬거든요. 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부식물 뭘 내준 공급 뭐 어찌고. 네. 야, 근데 그래도 이렇게 돈을 타가지고 네. 그걸 탁 집에 가져가서 야, 오늘 급여를 탔어 하면서 그 의시되던 그 남자의 어깨. 근데 오늘날 대한민국에서는 이게 저희들이 급여를 받아도 뭐 그냥 숫자로만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다 뭐 와이프들이 관리하다 보니까 그래서 뭐 시간이 가면 뭐 축적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숫자 동그라미 하나 더 붙고 숫자가 또 뭐 5 됐던 게 뭐 6이 되고 또 쓰고 나면 6이 됐던 게 또 다시 4가 되고 뭐 그런 걸로 되니까 그때 급여 받을 때 상당히 좀 기분이 좋았던 것 같은데. 좋죠. 음, 그때는 뭐 급여를 탔어도 음, 배가 없어서 쌀 주니까 그렇죠. 뭐 170원, 음, 180원 준다 해도 음, 쌀 1kg가 몇 1원도 전? 아니고 예, 46전 뭐 그렇죠. 이렇게 쌌습니다, 예, 그때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돈이 큰 돈이었어요, 사실은. 그럼요, 그럼요. 그래서 그 돈을 집에 갖다 주면 음, 집사람이 좋아했죠. 음. 그리고 월급 탄 날에는 의시되면서도 한쪽으로는 내가 남보다 월급이 적은 데 대해서 네. 관심 두려고 하고, 아, 그리고 만약 내가 열심히 잘해가지고 급수가 올라가면 음, 그래서 급수 시험에 또 잘 치려고 또 공부도 하고 막 그렇게 예, 하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랬던 것이 이제 음, 고안의 행군 지나간 이후로는 완전히 다 뒤죽박죽됐죠. 그때는 그렇죠, 그렇죠. 뭐 월급 가지고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시대가 그런 되다 시대가 보니까 됐으니까 오직 공급이 있는 네, 이런 기관들에서 일한다고 하는 것은 땡 잡은 것이고, 네, 맞습니다. 네, 아무리 뭐 좋은 이름이 화려한 직장이라도 네, 그렇게 공급이 없으면 그냥 뭐 똑같은 거죠. 네. 그런데 뭐 과학자들도 역시 인간이다 보니까 뭐 여가 생활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어떤 여가 생활을 했습니까? 뭐 휴식날 같은데. 저는 여가 생활 자체가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음, 다른 연구사들은 이제 여가 시간이 있으면 근데 여가 시간은 그런 것밖에 기억 안 나요. 왜냐하면 저희 연구소 같은 경우는 음, 위대한 수령님과 음, 신야는 지도자 동지의 음, 노화는 음. 휴식일도 모르고 아, 일요일도 모른다. 뭐 이렇게 와, 당에서 말했죠. 당연해서. 그 계속 지켜야 되는 거죠. 일요일도 없이. 그러니까 일요일 날도 오. 잠들다가 일을 해요. 왜냐하면 아, 그 연구소가 좋은 연구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내가 뒤처질 수 있겠다. 뭐 이런 것들.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말을 안 해도 근데 대한민국은 주말에 나가 일하면 뭐 돈 주더라고요. 보너스도 주고. 그거 바라지 않죠. 바라지 않고 정말 주일에 나가서 야, 일하고 휴가까지도 바치고 그저 응당함으로 생각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예, 주일날에 나가면 오전에 또 자기 연구 미진된 연구도 하면서 예. 하다가 오후 한 서너 시쯤 되면 그다음에 또 모여서 뭐래? 밖에 우리 마당에 또 이제 그 테니스장이 있었어요. 테니스도 있었어요? 테니스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테니스 잘 칩니다. 그렇구만요. 많이 예, 쳤어요. 한번 쳐봅시다. 네. 저도 좀 치거든요. 그래요? 그러면 저 지금 파트너가 없어가지고 아직 못 그래요? 쳤는데 저를 좀 정해주십시오. 네네. 예. 그래서 대체로 주일날에는 오후 이제 끝나고 나서 테니스 치고 놀다가 주패는 안 했어요? 우리 집에 주패하는 친구도 있어요. 근데 우리 장구도 뛰고. 네 그런 것도 있고 그래도 취미가 있는데 저는 윷놀이는 보통 안 하고 명절날 때 이제 유투 치죠. 네 근데 저는 이게 주패 전에 안 하는가 보죠. 주패 원래 저도 좋아 안 했어요. 왜냐면 그 주패는 제일 아깝더라고요 사실은. 그랬구나. 네, 버릇 붙어가지고 이렇게 진짜 정말 주패를 저는 안 오로지 했어요. 과학에만 장군님이 만수무강을 위해서 그렇게. 아니 대학 때부터도 아마 내 주패는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카드놀이는. 그러니까 노는 DNA가 없는가 봐요. 저희는 짬만 있으면 주패 치는데 싸게 주라는 것도 있고요. 명령 주라는 것도 주패인데 진짜 재밌어요. 근데 돈을 걸고 하지는 않고 이렇게 편을 갈라서 했다가 정말 이기게 되면 술 한 잔 받아먹는 거 있죠. 근데 그렇죠. 거기에서는 여가 시간에 아까 조금 이야기 나온 것 같은데 오늘 뭐 간홍상제가 있어가지고 네. 우리 그 부서에 네. 아니면 우리 연구원에 네.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한갑잔치, 애돌잔치라든지 네. 그다음에 뭐 결혼 기념일은 별로 기념 안 했고
그다음 명절날 때도 그렇고 뭐 네. 누구나 좋은 일이 있다면 가죠. 네. 식당 가는가 아니 평양 사람 식당 집에 가나요? 가죠. 집에 가는데 아 근데 평양 사람들도 다 식당에 안 가고 식당 집에 가요? 다 집에서 다 하죠. 집에서 다 하네. 집에서 하죠. 야 아줌마들이 그러니까 결혼식은 주문하는 거예요. 이제 대체로 보게 되면 식당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음. 주문하는 게 벌써 결혼식 그 당시도 한 석 달 전에는 주문을 미리 해야 돼요. 음. 그런 것마저도 부족하고 아 예. 그리고 힘이 있어야 되고 아 힘이 있어야 예물도 좀 동반되고 힘이란 이런 힘인 게 아니라 네, 이거 빽이 있어야 빽이 있어야 된다 이제 그런 네, 그 이야기죠. 간부가 가족 안에 있어야 그런 것도 잘 물려지고 아 그러니까 대체로 집에서 하는 경우 많은데 예. 근데 웃기는 게 지금 이 말 하자면 좀 또 웃음이 나오는 건데 저희 연구소는 이런 거 갈 때는 그러니까 부조를 한다 할 때는 부조는 이제 실에서 이제 모아서 가져가는데 대체로 다 밀려가진 않아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그런 날은 부조하면서 가서 먹으려고 하는데 우리 연구소는 특징이 야 우리가 항상 잘 먹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가서 우리가 앉아서 뭐 먹는다는 건 이건 우리가 수준이 안 되는 예. 행위다 이렇게 해가지고 예. 대체로 이제 결혼식집에 가서도 축하한다거나 꽃을 준다거나 뭐 예. 부조인 걸 주고 오고 예. 예. 그다음에 이제 막 힘들게 이제 그 그렇죠. 조상난 집에 예. 가는 상제하는 이런 장례식 집에 가서도 그래서 이제 돈 부조하고 돈으로 인사하고 시사 막 차려도 그러다 보니까 분위기가 그러다 보니까 예. 저희 연구소 사람들은 와도 그저 이제 부조만 하고 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아주 이쁜 손님들이구만. 글쎄 그래 예? 북한은 환영하는 손님이었죠. 앞모습보다 네. 가는 모습 즉 뒷모습이 아름다운 그런 손님들이었네. 아 이게 시간이 이제 많이 좀 흘렀습니다. 그러면 뭐 연구소에 계시면서 처가가 평양이었으니까 네. 처가집은 뭐 종종 갔겠고 그렇죠. 그럼 지방에 계시는 부모님들한테는 좀 종종 찾아뵀어요? 네, 종종 못 갔습니다. 제가 고향은 뭐 양강도 해산시다 보니까 보통 열차로 타고 가려면 휴가를 보통 주는 게 뭐 한 일주일에서 10일 정도밖에 안 주잖아요. 네. 근데 어떨 때는 집에 가는 것만 해도 한 번은 한 거의 5일 걸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겠죠. 가다 보면 열차가 도중에 지금 떡 서버려요. 그래서 떡 서가지고. 왜 서지 하면 정전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정전된 게 하루면 좋을 텐데 어디 예. 이틀씩 묵을 때가 있고. 예, 그 북한 말로 그 막갈이 네. 없다 그러죠. 막갈이라고 하는 게 이 끝이 안 보인다는 소리입니다. 또 한 번은요 또 예. 여름철에 지금 또 여름 휴가를 가는데 김부자들이 지금 그 또 삼전에 여름철에는 또 이제 피서 가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가는데 딱 걸린 거예요. 이야. 그러다 보니까 또 그때도 한 거의 3일을 지금 열차칸에서 있어가지고. 커튼 다 내려야 되잖아요. 그 더운데. 같은 정도가 아니고. 같은 게 아니라 뭐 어떡하더라고요. 군복 사복한 친구들이 와가지고 다 이제 차단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열차 지나가는 게 몇 시 지나간다는 게 아니고. 그렇죠. 한 내일 모레 언제 갈지 모르는데 이렇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야 참. 그 앞에 차부터 다 막다 보니까 다 막힌 거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의 전국과 기차가 다 막히는 거예요. 그쪽 방향은. 그래가지고 집에 갔다가 휴가 기간에 집에 가서 이틀. 그래서 그 정도 되니까 또 다 시간 돼가지고 다시 또 왔어요. 근데 그때부터 제가 휴가 가는 게 별로 그래가지고 제가 거의 한 4년인가는 휴가도 못 가고 가지 않았죠. 우선. 예. 그러니까 저 북한에서는 막 자기의 삶, 자기를 위한 그런 시간 이런 시간이 없이 오직 김일성과 김정일을 위한 시간. 오래 살리기 위해서. 네, 그런 시간만 우리가 바친 것 같은데. 보고 연구하고. 네, 근데 훗날에 보니까 예. 오히려 당위배를 많이 받은 놈이 더 충성을 다해야지. 오히려 더 하라고 하는 거더라고요. 그렇죠. 더 명분이 쓰잖아요. 정말 그 평양의 그 처녀를 얻어가지고 가장 좋은 직장에서 정말 먹을 거, 입을 거, 뭐 그래도 정말 아주 괜찮게 다 챙겨가지고 살던 우리 김영수 선생이 이제 말씀드린 것이 북한 과학자, 기술자들의 보편적 평균 수준은 절대 아닙니다. 아니고요. 아주 특별한 연구원에 있기 때문에 어렵게 산 연구원들이 많았죠. 지금 제가 이렇게 생각해보면 고난의 행군 시기에 형수 선생님의 연구원 그런 사람이 없었겠지만 우리 대학의 공산대학이 아닙니까? 그게 박사 그리고 부교수 우리 그 대학에서는 제일 아주 원로 그런 교수가 있었는데 배급을 안 내주니까 대학에서 안 주고 어쩌다가 이제 강의에 몇 대박씩 주는데 그래가지고 가족을 먹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전에는 이제 가방을 퇴근할 때 보면 가방을 이렇게 손에다 아주 그 허름한 가방을 들고 다니는데 예전에 거기 책이 있었어요. 꼭꼭. 그런데
고난의 행군인가 시작돼가지고 그 책이 없고 지나가면 땅바닥만 보면서 가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나무 그런 가지가 있으면 그걸 주워 있고 그 종이 있으면 그불 뗄 만한 것들 뭐 될 수 있으면 다 주워 있고 가는 그 모습을 제가 뒤에서부터 한 10m 정도 쫙 가면서 전 좀 생각 나왔으니까요. 그걸 보면서 야 이게 어떻게 저렇게 원로학자도 모른다고 하는 그런 세상이 됐을까. 저분은 참 얼마나 그 깊은 고민이 있을까. 내가 이리저리 과학자를 했을까. 제가 그런 걱정이 났어요. 제가 저 대학 때 그 수업을 받던 교수들 중에 생물학 후보 원사였던 강원호의 생화학을 배웠어요. 근데 그분도 남한에서 서울대에서 이제 교수를 젊을 때 하다가 납북돼 가지고 북한에 오셨었고, 그리고 예. 엄영섭이라고 하는 교수는 또 농업생물학 관련된 교수였었는데 그분은 또 사려농대까지 가 있다가 왔는데 그분도 또 이제 남한에서 교수까지 하시다가 납북된 두 분이 있었는데 네. 저 생물학부에 그때는 두 분이 대표적인 남한에서 이제 월북된 혹은 납북된 그런 교수였었는데 그분들이 삶이라는 게 참 비참했습니다. 제가 과연행군 시기 한창 진행될 때 저희 그 종합대학 다니던 교수들이 저희 친구들이 말하는 게 뭐라 그러냐면 그분들 자체가 점심에 싸울 도시락이 없어서 페트병에다가 예. 미음 같은 죽 있죠. 그걸 예. 싸가지고 와서 그걸 드신다고. 예. 그래서 그 옆에서 이야기하면 예. 소화가 안 돼서 이렇게 말하는데 실제 알아보니까 소화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집에 그 밥을 제대로 해 드실 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대용호 공사가 자기 책 뭐 39시 비밀인가요? 예, 그거 암호라고 쓴 책에서 그 맞으면 애무성도 점심시간만을 거기서는 기다렸다 그러더라고요. 네. 왜냐면 가져온 도시락들을 그래도 쌓아놓으면 애무성 건 좀 괜찮잖아요. 그래서 그걸 서로 얻어먹는 재미가 쏠쏠했다. 그런데 저희는요, 오히려 지방의 과학자들은 그 예전에 어렵지 않을 때는 도시락을 앉아서 같이들 먹는데. 그렇죠. 근데 이게 나중에 어려우니까 이 도시락을 열었을 때 이 행편이 영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음식이 아닌 음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같이 모여 먹는 게 아니라 다 째져서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김수생 먼저 하시오. 그래가지고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도 사람들이 다 사는 꼴을 좋으면 자랑하고 싶지만. 제가 이제 그 대용호 공사 이야기하니까 이야기하는 건데요. 저희 연구소도 마찬가지로 안에 식당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갈 때 이제 도시락 다 싸가는데 정말 경쟁이었어요. 왜냐하면 우선 그 공업소에서 주는 게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공업소 주는 것마저도 피하고 특이한 걸 사간다고 서로 이제. 그래서 상표 놓으면 내 점심 한 끼는 진짜로 진두성찬을 먹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그 점심 시간은 정말 기분 좋고 행복한 시간이었죠. 그때는. 그렇죠. 예, 근데 이자처럼 지방이라든가 그렇지 못한 연구소들의 실태가.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하는 거는 고난의 행군 시기 가장 어려울 때였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북한에 있으면서 노래를 그때 나온 노래 중에 하나가 그게 있잖아요. 쪽잠의 죄기밥이라고 하는 그 노래가 간 밤에도 뭐 그 노래 있잖아요. 근데 그 노래 인민들의 행복을 위하시오. 그게 이제 죄기밥을 먹는다. 그러니까 주먹밥이죠. 그걸 먹고 장군님 죄기밥 먹는데 당신들 이렇게 패놓고 이게 그러니까 진수성찬이야 이게. 그 먹으면서 우리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그 노래를 우리는 듣는 순간에 그런 생각이 있죠. 우리가 지금 연구해서 다 지금 올라가는 음식들이 어떤 걸 다 잘 알잖아요. 우리가 잘하는 사람들인데 그 노래 나왔을 때는 속으로 상어 지느러미하겠다 바치는 파인데 너무도 좋은 것들 전 세계적으로 좋다는 음식은 다 지금 우리가 다 바치는데 올라가는데 노래는 죄기밥과 쪽잠을 그때 저희들이 저 속으로 근데 서로 말을 못하죠. 속으로 말을 못하죠. 이 노래 참 이렇게 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오늘 이야기는 좀 마쳐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끝으로 이제 이런 질문이 있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 김수생이 다녔던 만청장 연구소 아주 그 최고의 하이라이트 연구소입니다. 이 연구소에서 연구원의 삶이 다른 사회, 뭐 좀 높은 기관하고 비교해보시죠. 중앙당이나 그 내각의 입작 사람들 삶 수준하고 비교해보면 그들보다 더 높았을까요? 낮았을까요? 높았죠. 더 높았죠. 중앙당 가장급하고 그저 비슷했고 일반 중앙당 기도원보다는 우리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그거 좀 물어보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중앙당에
같은 대학 공부하다가 중앙당 조직부에 갔던 친구도 있었고 네. 전도균 그 친구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장명천도 있고 여하튼 많은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제가 또 아는 친구의 또 이제 형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또 과상급도 있었고 했는데 우선 그들한테 주는 담배도 네. 저희들 같은 좋은 담배가 아니라 평양 담배공사에서 나오는 담배였고 그다음에 먹는 음식도 우리는 김부자를 위해서 전문 연구하면서 하는 팔고 제품을 먹었다면 그들은 네. 그게 아니라 중앙당 공급소와 중앙당 목장, 중앙당을 위해서 따로 별도로 있는 데서 생산된 것을 주기 때문에 김부자가 먹는 거 먹는 거하고 그다음에 그하고 좀 굽이 차이 나죠. 그래서 그때 그 친구들도 그런 말 했어요. 예. 야 중앙당 내가 있어 뭐라니 너네가 그래도 나보다 더 잘 사는데 그런 말을 했어요. 사실 그렇죠. 예 그렇게 좀 차이는 있었는데 예. 중앙당 가상급 이상부터는 예. 저희 쪽에서 나온 것들을 이제 공급됐습니다. 그게 그러다 보니까 급수가 올라가는 중앙당 간부들은 그래도 괜찮았지만은 그 아래급들은 좀 못했죠. 그랬군요. 예. 예. 진짜 이야기 들으면서 갑자기 궁금해 났는데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제가 처음에 이름을 듣고는 너무 긴가민가 했는데 먹어보니까 맛있는 음식이 있었습니다. 부대찌개. 나 여기서 부대에서 만든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처음에 미군 부대에서 나온 그 어려울 때 미군 부대에서 하는 음식물 그 찌꺼기를 뭐 찌꺼기라면 되겠습니다. 말해 되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만 음식물 그 여분을 가지고 이렇게 탁 끓여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맛있게 먹었다는데 자, 이 시점에서 그러면 김정은, 김일성, 김정은이 먹고 난 상 물리고 난 나머지 이거 가지고 부대찌개를 만들었다면 굉장히 이게 맛있을 것 같았는데 근데 그 음식 찌꺼기 다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연구해서 어떻게 해서 이런 거 식자재 만든다 하는 걸 우리가 연구하면 그러면 그 생산 기업소인 운공목장이라든가 영성 특수신호 공장 각종 이런 안에 산하 단위에서는 그걸 이제 만들어가지고 제공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이제 그거는 저희들 연구할 때 가보면 특수신호 공장도 이제 창고 큰 창고 있어가지고 영성 특수신호. 네, 그 물자가 매일 이제 반출되는데 올라가죠 위에. 그러니까 정해진 양품 올라가고 계속 이제 보관하고 있다가 그 보관된 것들은 필요에 따라서 국가 행사에 또 쓰라고 우리서 방침 받으면 쓰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항상 김정일이가 뭐라고까지 말했냐면 새로 연구되고 올라가는 제품 통계 하나 나오면 보고서 자기가 혼자 먹기도 하지만은 자기 측근들인 중앙당 비서가 그때 9명이었습니다. 그랬죠. 이것을 중앙당 비서들한테도 공부하도록 하시오 해가지고 비순까지 하고 그 먹는데도 다 이제 비순까지 할 정도로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아마 그 버리지는 않고 다 이제 난내기로 자기 그 측근들한테 충성 경쟁을 유발하는 그런 것으로 이제 또 이용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연구소에 우리 그 의상 경리반에 뭐시냐면 선물가가 있었습니다. 그 북한에서는 좀 성과를 거둔 사람들한테는 한갑상, 그렇죠. 진갑상 이게 다 우리한테 나갔어요. 명절 때마다 이렇게 네네 그게 바로 이자처럼 찌꺼기가 찌꺼기가 근데 그게 남은 것들이 1호부터 13호 선물까지 있는데 1호는 엄청 크고 그렇죠. 공호품도 있고 근데 저는 13호 선물 받아봤어요. 요만한 박스에. 근데 그거를 받고는 제가 그 몇 배 되는 그 돈 쓰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 김영생한테서는 그 이야기 좀 들을 게 없는 것 같아요. 연구소다 보니까 연구를 하고 이렇게 되는데 974 군부대라고 김일성의 옆에서 직접 호위하고 김일성의 음식을 만들어 바치고 기쁨을 주는 그 부대가 있는데 그 부대 출신이 하는 이야기가 연애 끝나고 그다음에 김일성 식사 그 김정일이 식사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도 많이 들어봤어요. 그거요 엄청나는데 그러니까 젓가락도 안 간 거 있대요. 많죠. 근데 이게 어떤 걸 먹느냐 그다음에 그 화려함 이런 것들을 숨기기 위해서 무조건 파색이다 해서 다 갈아서 완전히 물로 만들어서 땅바닥에다 다 매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겠죠. 참 그거를 갖다가 저게 정말 그 한 조각이라도 먹으면 살아날 수 있는 애들한테 줄 생각은 못하고 왜 그랬을까요? 그게 바로 그겁니다. 우리 공군물자 타는 것마저도 왜 알리지 말라고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평등을 주장하지만 실질은 평등을 그들은 좋아 안 합니다. 그랬죠. 왜냐하면 북한은 지배층들 김 씨와 그 측근들은 더 화롭게 살길 바라고 더 차이나길 바라고 그리고 사람으로 여기지 않죠. 사실은 그들이 눈에서는 북한 주민들이 괴 돼지봐도 못합니다. 사실. 그렇죠. 이렇게 우리 남한 사회에서는 그 하이트 갈라 계층이고 또 사회 지도층인 뭐 가장 잘 산다라고도 괜찮게 사는
그런 부류라도 봐야 되겠죠. 북한의 과학자 기술자들 삶은 사실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족한 음식 그리고 허름한 주택 그리고 정말 해진 그런 의복을 입으면서도 북한 과학자들에게는 네. 과학에는 국경이 없지만 우리 과학자들에게는 사회주의 조국이다. 이런 뭐 소위 슬로건을 가지고 정말 날밤을 새우면서 연구를 하고 또 하는 그런 고행을 이어왔죠. 다음 시간에는 김영희 쌤, 네. 우리가 왜 배고프면서도 연구를 했는지 그런 네. 연구 동기와 연구 현장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고 여기서 이야기를 마치려고 네. 합니다. 지금까지 이 북한 과학자들의 어떤 그 시구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수고해 주신 김영수 생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